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네이버를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아마도 개인 투자자라면 6월 당시에 네이버 종목이 급등이 나올 때 분명히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소액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파란불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30만원에서 지금 가격까지 내려올 때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순매도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평단을 낮추진 않을 것이고요. 차라리 제 평단을 넘어서 계좌가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그때 오히려 불타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의 계획을 말씀드렸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네이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가 6월 당시에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분명히 몇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한 차례 급등이 있었고 또 네이버를 이끌었던 하정우 수석이 청와대 입성을 했다는 것이 한 가지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내만의 AI를 만들 것이고 그 대표 업종으로서 네이버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의 시장이 크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순매도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 때문에 개인들의 근심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승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자, 과거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반하지 마라 또는 맞서지 마라. 그거는 결국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돈과 기업이 되겠죠. 그게 흘러가는 방향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수급이 좋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6월 당시 바라봤던 네이버에 대한 재료, 그 재료 자체는 변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럼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현물 시장도 다음 주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파생 상품도 같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옵션과 선물 만기일에 따라서 그 수급이 확연하게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쯤에 그때가 옵션 만기일이 있고 또 분기마다 둘째 주 목요일쯤에 그때는 선물 만기일도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한 이쯤 되었겠죠? 어쨌든 옵션 만기일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한 달 내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해도 그 연속성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밑에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나와 있죠. 지금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보면 42.4%, 그리고 지난번 6월 고점 당시는 48.8%까지 무려 6.6%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조금만 늘려서 보면 24년도 9월 당시에도 그때도 외국인의 비중이 42% 중반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형성했었고 그 위치에서 더 이상 외국인의 지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외국인의 네이버의 비중을 늘려갔었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삼성전자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영상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여름에서 올해 초까지 고점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고 그 과정에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분이 49% 근처에서는 더 이상 주가와 지분은 떨어지지 않았었고 그 뒤로는 외국인의 작은 수급만으로도 주가는 무려 3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외국인의 수급이 7% 빠졌고 올라올 때는 0.9%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30% 올라왔다는 것은 만약에 나갔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 전고점도 확연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네이버 종목을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지분이 6.6% 빠졌었죠. 그리고 지금의 위치는 공교롭게도 작년 9월과 10월 그 당시만큼의 지분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코스피 200 종목이고 또 테마주, 잡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은 무작정 매도할 수가 없고요. 분명히 어느 정도 비중은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비록 외국인의 수급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해도 조금 전 삼성전자처럼 지금 위치는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만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도 주가는 빠르게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팔고 있는 주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거는 작년 11월에서 올해 2월 당시 이때 외국인의 지분이 많이 늘었었죠.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수했던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걸 확인해 본다면 과거의 상승 주체가 누구였고 또 지금 매도한 주체는 누구였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의 기간은 11월 초부터 2월 말까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증권사별 매매 동향이에요. 날짜가 11월 첫날이었죠.
11월 1일, 그리고 2월 말일까지 그 당시에 주가 상승의 주체 바로 외국인이었고 CLSA 증권, 맥쿼리 증권, 메릴리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순서대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 고점 당시 6월 23일부터 보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이때 순매도 주체를 보면 정확하게 외국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UBS 증권, 시티그룹, CLSA 증권, 메릴린치 조금만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이 당시 매수 주체하고 또 이 매도했을 때 주체 거의 동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자, 지난 11월 당시 이때였죠? 이때 외국인의 지분이 거의 7% 가까이 증가했었고 또 주가는 3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선제적으로 들어왔던 주체가 이번 고점 부근에서 전량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갔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끝난 것이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삼성전자를 예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한번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정확하게 다 빠져나갔다고 해도 재료가 있고 또 기대감이 있고 또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 받쳐주고 있다면 분명히 같은 외국인이라도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 세력들이 조금만 들어온다면 그때 주가는 훨씬 더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강조해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역설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 10월과 11월 당시 그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다는 것이 오히려 다음 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교롭게도 옵션 만기일 시점으로 하여금 외국인의 지분이 다시 0으로 돌아왔다 라는 것은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가가 계속 빠진 것을 제외한다면 6월 당시하고는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것 뿐이지 재료 자체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비중을 통해서 한번 이 종목을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9월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운이 좋다면 0.5% 금리 인하까지도 지금 기대감이 높아진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난번에 코로나가 터졌었고 그때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앞다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내려왔었죠. 그 당시에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뛰었던 것이 물론 코로나 치료제 쪽, 이쪽도 가장 크게 상승을 했지만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업종을 제외한다면 바로 네카오 종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장주들이 가장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제외한다고 해도 저는 금리 인하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더 높은 위치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8월 말 또 다가오는 9월까지는 그 안에서는 분명히 다른 시장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은 내용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주가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 21선 돌파, 그게 첫 번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25만원 근처, 여기 근처에서 많은 개인들이 물렸을 거예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른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도 이 두 종목은 조금은 큰 그림에서 본다면 결코 주가의 흐름이 달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밑에가 카카오고요, 위에가 네이버입니다. 자, 2월 3월 당시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이 나왔고 또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도 동반 상승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최근의 상승에 있어서는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뒤를 이어서 네이버의 상승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종목의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모멘텀과 재료 결국 카카오와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6월 당시에 상승이 나왔던 것도 어쨌든 AI 정책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비슷하고 유사한 재료로 상승이 나왔던 것이지 결국 카카오의 최근의 상승 그게 네이버와 달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가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그런 관점에서 적용을 시켜본다면 머지않아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의 재무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은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또 매출액도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BPS도 증가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PBR만 조금만 반등을 해준다면 주가는 또 크게 반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봐도 우리가 전혀 최근에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물론 불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주봉상의 차트를 보더라도 과거 고점 매물대, 이 매물대를 처음으로 돌파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매물대 근처에서 눌림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월봉상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봉상의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 고점 박스권 매물대 그 상단 부근에서 주가가 단봉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조정 단계에서 단봉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변곡점을 읽어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캔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대입해 봤을 때도 저는 역설적으로 다음 주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차트가 될 수가 있고,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고, 또 차트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비중이라든지 또는 금리나 기대감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공교롭게도 어제 옵션 만기를 종료된 시점에서 다음 주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일간의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제 바람대로 다음 주에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진심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